안녕하세요, 백아스준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 집에서 이렇게 찍는 것 같은데, 요즘에 거의 대부분 와이프가 밖에 나갈 손님들하고 집을 많이 보잖아요. 따라가서 찍는 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에서 카메라 켜는 게 되게 어색한 거예요. 지금 한 1년 만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쓴 것 같은데 되게 어색합니다. 오늘은 제가 와이프랑 많이 다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물어보셨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정말 명확하게 뭐라고 딱 칼같이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기가 조금 애매했던 부분이긴 해요. 콘도와 타운홈 정확한 차이가 뭔가요? 이거를 대부분의 아마 리얼터 분들도 비슷하실 거예요. 장황하게 설명하면 다른 점이 되게 많은데, 정확하게 딱 클리어하게 정리해서 타운홈은 이렇고 콘도는 이렇고 뭐가 다릅니다 라고 말해서 딱 정의하는 게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전에 리서치도 조금 하고 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대부분의 분들이 콘도와 타운홈을 선택하는 이유는 뭘까? 가장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버짓이겠죠. 내가 가려는 이 지역에서 구하고 싶은데 여기가 조금 비싼 지역이고, 그럴 때 뭐 버짓이 조금 모질라서 싱글홈보다는 타운홈으로 낮추고 타운홈보다는 콘도미니엄으로 낮추고, 보통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가장 첫 번째로 타운홈과 콘도미니엄을 고르는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 시니어 분들 중에 베가스로 이제 이사를 오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애들 키우고 살다 보니까 점점 짐도 많아지고 점점 집도 커지고, 그러다가 애들 다 분가하고 나서 두 분만 덩그러니 남았는데 집이 너무 큰 거예요. 집을 조금 축소시켜서 짐은 간단하게 놓고 뭔가 여행도 다니고 약간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서 베가스로 오실 때 큰 집 말고는 작은 집에서도 관리 안 해도 되는 콘도미니엄을 찾으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딱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콘도미니엄과 타운홈은 HOA라는 곳에서 많은 부분을 관리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접 관리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 많고, 뭔가 신경을 좀 덜 써도 되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콘도미니엄이나 타운홈을 특별히 선호하시거나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콘도미니엄과 타운홈, 이 두 개가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지 한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소유라는 개념일 것 같아요. 내가 이 집을 이제 소유한다. 자, 콘도미니엄을 봤을 경우에 콘도미니엄은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우리 한국 아파트랑 똑같아요. 엄청 큰 단지 안에 한 개의 유닛만 제가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유의 개념은 이 유닛에 대한 걸 소유는 하지만 땅에 대한 소유는 아니에요. 지금 이 건물이 있는 이 땅에 대한 소유가 아니라 이 땅 위에 지어진 이 건물 중에 요 한 칸, 요 한 유닛에 대한 소유만 제가 가져가는 겁니다. 요게 바로 이제 첫 번째로 제일 다른 소유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타운홈은 옆집과 보통 벽을 하나 사이에 두고 공간은 따로따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땅이 있어요. 타운하우스는 기본적으로 제 유닛 플러스 땅을 같이 구매하시는 경우입니다. 약간 이런 개념만 생각해 보시면 그냥 싱글하우스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싱글하우스도 제 뭐 한 개 땅 있는 거에 플러스 대지가 딱 있잖아요. 대지도 있고 제 집 딱 그 집 면적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총 면적과 이 건물에 대한 거 이 두 개를 전부 다 해서 이제 세금을 내잖아요. 요거는 이제 번외지만 뭐 모빌하우스 같은 경우도 보통은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땅 위에 있는 그 모빌하우스에 대한 소유권만 보통 갖는 거잖아요. 땅 주인은 보통 따로 있어서 모빌하우스에 대한 거에 내는 세금만 보통 내고, 뭐 땅에 대한 그 이용료라든지 이런 걸 또 땅 주인한테 내고, 약간 이런 개념인데, 콘도미니엄은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그 한 유닛에 대한 소유만 하는 거고, 타운홈은 내가 갖고 있는 그 유닛 플러스 내 땅의 그 바운더리, 땅의 바운더리까지 소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세금도 더 타운홈이 많이 내겠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바로 이 HOA의 역할입니다.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리다가 계속 연결돼가지고 얘기가 됐는데,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은 단지로 들어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 큰 건물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HOA의 역할이 엄청 큽니다. 콘도미니엄으로 한 칸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이 HOA의 룰에 따라서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난리가 나서 이걸 뭐 비용을 지불해야 될지 다 같이 나눠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그 레귤레이션이 엄청 까다롭고 복잡해요.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는 이 HOA의 힘이 엄청 셉니다. 반면에 타운홈 같은 경우는 콘도미니엄까지는 아니지만 여기도 물론 HOA의 역할이 커요. 왜냐하면 이 커뮤니티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커뮤니티의 관리자로서 HOA가 조금 이렇게 레귤레이션이 있거든요. 뭐 전체적으로 막 뭔가를 나눠서 부담하고 이런 거는 조금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운홈이 HOA가 조금은 저렴한 편입니다. 요거는 약간 통상적인 얘기고요. 솔직히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커뮤니티 단지 안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무래도 조경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막지대다 보니까 물을 주면서 식물들을 관리하는 게 이제 엄청 큰 일이잖아요. 이 조경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무시해요. 물론 물값 플러스 관리하는 비용도 그렇고. 라스베가스는 사실 타운홈과 콘도미니엄의 HOA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둘 다 조금 비슷하게 조금 차지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책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앞에 두 개 말씀드린 거랑 거의 같은 맥락이긴 한데,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내 그 큰 건물에 내 한 칸만 내가 소유를 하는 거잖아요. 건물에서 나오는 피해에 대한 거는 제가 회피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 이제 그 회피할 수 있는 부분을 그 건물에서는 HOA의 룰이라는 걸 만들어 놨죠. 그래서 그 룰 안에 공동 책임을 진다라는 명목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건물에서 나오는 뭔가의 수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그 공동 책임으로다가 이제 분배를 하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HOA 그 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타운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제 집이 따로 있고 제 땅이 또 따로 있잖아요. 한 개의 벽은 뭐 이제 공유를 할지언정.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그 땅, 제 뒷마당, 제 땅 안에서 나오는 모든 데미지라든지 이런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라고 기본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이 벽을 하나 가운데 쉐어를 함으로써 이 집과 이 집이 같은 지붕을 쉐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어쩔 때는 뭐 두 집, 세 집, 네 집이 같은 지붕을 쉐어하고 있다 보니까 이 지붕에서 나오는 데미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같이 공동체 역할로 쉐어하게 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미국이 정말 땅덩어리가 커서 지역마다 그 콘도라는 개념과 이제 타운홈이라는 개념이 조금은 다를 수도 있어요. 베가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지역이랑 좀 다르게 저희가 더운 지역이잖아요. 더운 지역이다 보니까 콘도미니엄과 타운홈에서 확연하게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렇게 실내로 들어가는 그라지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외부에 이렇게 그늘만 쳐 있는 한 칸의 주차 공간만 주는 게 통상이고요. 대부분의 타운홈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옆에 따로 있는 그 그라지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원한 데다 주차를 할 수 있으면 타운홈, 그 시원한 데가 이제 밖에 외곽에 나와 있고 그냥 위에 커버만 되어 있는 데면 그러면 콘도미니엄. 약간 요것도 베가스만의 좀 특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은 콘도와 타운홈에 대해서 좀 다른 점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게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 개념은 그런데 이게 좀 HOA의 역할에 의해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HOA 그 홈 어소시에이션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레귤레이션, 그 룰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HOA가 조금 느슨하면 좀 거주하는 데 조금 편하고, HOA가 타이트하면 거주하는 데 조금 타이트합니다.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또 다음에도 좋은 내용이 있으면 같이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